종업원 15인 이상인 뉴욕시 모든 사업체에 성희롱 방지 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세금 환급 관련 사기가 최근에는 세금 보고도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받게 해주는 방식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규제 적용으로 취업비자 요건도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지역 주민 4명 중 1명은 비싼 주거 비용으로 인해 살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와 업스테이트 일부 지역에 홍역주의보가 내려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종업원 15인 이상인 뉴욕시 모든 사업체에 성희롱 방지 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뉴욕시 성희롱 방지 조례안이 이번 주 시의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이 핵심 의제로 추진하고 있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뉴욕시는 미국 대도시 가운데는 민간 기업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됩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메인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와 유사한 입법이 이뤄졌습니다. 또 뉴욕 주정부와 주의회도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두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조례안이 시행되면 3만여 개의 뉴욕시 사업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세금 환급 관련 사기가 최근에는 세금 보고도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받게 해주는 방식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는 워낙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돈을 받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반환해야 한다는 사기범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3일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는 세금 환급금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체크 형태로 전달되는 사례들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IRS가 나서 피해 복구와 사기성 보고 차단에 나섰지만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한 것으로 이들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꾼들이 가짜 환급을 요구하고 실제 피해자의 계좌나 주소로 환급금이 전달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개인정보를 도난당한 피해자인 납세자가 이게 웬 돈이지 하고 머리가 복잡한 틈을 타 사기꾼은 세무당국이나 콜렉션 에이전시를 사칭하며 잘못 이루어진 환급이라고 반환을 요구해 빼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세금 환급금이 전달되면 은행에 연락해 IRS에 반환해야 하고 계좌는 이미 사기꾼에 노출된 것이므로 폐쇄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규제 적용으로 취업비자 요건도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고 있는 반이민 규제가 H-1B 취업비자에도 한파가 불어닥칠 예정입니다. 주로 실리콘밸리에 투입되는 H-1B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취업비자 요건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2일 H-1B 비자 남용을 막기 위한 파견 근무자들의 H-1B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오는 4월 2일 시작되는 2019 회계연도 H-1B 사전 접수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이번 지침서에 따르면 아웃소싱 업체 파견 이민 노동자들이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스폰서 업체는 해당 신청자가 학사 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 직책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H-1B 유효기간 해당 신청자와 스폰서 업체가 직접적인 고용주 직원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킨 케이스에 한해 최대 3년간 유효한 H-1B 비자를 승인하며 심사관 재량에 따라 기간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대형 완구업체인 토이저라스와 디즈니사 등 대기업들이 H-1B를 남용해 미국인 노동자들을 값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H-1B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취업 비자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 이민을 선택하는 한국인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한국 상류층에서는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새로운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의 이민비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 회계년도 1분기에 투자 이민을 신청해 승인받은 한국인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중국인의 투자 이민 승인은 16% 증가에 그쳐 한국인의 투자 이민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93%가 급증한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압도적인 투자 이민 신청에 밀려 그간 비교적 잠잠했던 한국인들이 다시 투자 이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취업 이민 등 다른 이민 경로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의회의 개혁 주장에 따라 현재 50만 달러인 최소 투자금이 100만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최근 투자 이민 신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가 홍수로 재난지역 선포를 하고 테네시주 중부지역과 켄터키주에서는 토네이도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닥친 스톰으로 오하이오 강의 수위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오하이오주 17개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동안 폭설로 미처 녹지 못한 눈들이 이번 폭우로 눈이 녹아 강으로 유입되면서 폭우와 함께 강을 범람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인디애나주와 미시간주의 저지대가 홍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부지역 일대가 새해 들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잔 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긴급 지원을 위해 국가경비대 동원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말인 일요일에도 테네시주 중부지역과 켄터키주에도 토네이도가 휩쓸어 5명이 사망하고 많은 가옥들이 파괴되는 등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상대는 비가 한 차례 더 올 것을 예고하고 홍수 인근 지역에도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시의 신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뉴욕시에 창출된 신규 일자리 수는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퀸즈의 신규 일자리 증가율은 24%로 브루클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20% 증가율을 보인 맨하탄이 퀸즈의 뒤를 이었고 브롱스가 15%,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14%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뉴욕시의 취업 증가율이 사상 최고 수준이고 예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맨하탄 이외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다며 뉴욕시는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크고 긴 호황기를 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이번 호황기 일자리 증가가 월가의 영향권 밖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뉴욕시의 이번 신규 일자리 증가의 원동력은 의료 부분과 비즈니스 서비스 및 관광 관련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월가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금융위기 때보다 5% 줄었다는 지적입니다. 삼성이 슬로우 모션 카메라가 장착된 갤럭시 S9을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4일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의 공개를 약 열흘 앞두고 TV 티징 광고 3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S9의 경우 기존의 핸드폰에 장착된 우수한 카메라 기능에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한 광고에는 슬로우 모션, 저조도 촬영, 3D 이모지 등 업계에서 추측하던 갤럭시 S9의 카메라 기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롤러코스터, 육상선수, 초원을 달리는 표범 등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퀀스를 보여준 뒤 매우 느린 속도로 캡처하는 새로운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새로운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같이 강화된 카메라 기능을 기반으로 한 슬로우 모션 촬영 모드, 저조도 촬영 등이 소비자에게 가장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갤럭시 S9 신제품은 3월 중순에야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지역 주민 4명 중 1명은 비싼 주거 비용으로 인해 살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스트리디지가 뉴욕시 5개 보로 1,0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뉴욕시 주거 및 이사 경향 보고서에서 뉴욕시에서 살기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은 퀸즈가 55%로 5개 보로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스테이튼 아일랜드 53%, 맨하탄 46% 순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삶이 힘든 이유로 퀸즈 주민 18%가 높은 거주 비용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퀸즈 주민의 70%는 이사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 가족 또는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68%로 미전역 평균인 3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민 3명 중 1명은 주거 비용에 초기 예산보다 과하게 지출하고 있으며 높은 주거 비용은 뉴요커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시와 업스테이트 일부 지역에 홍역주의보가 내려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보건국은 지난 16일에서 21일 뉴욕을 방문한 호주 여행객이 전염성 높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 기간 해당 여행객과 동일한 장소를 방문한 이들이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의 깊은 관찰을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이 여행객은 지난 1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맨해튼의 라퀸타인에서 머물렀습니다. 이후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푼남 카운티 패터슨의 워치타워 에듀케이셔널 센터 등을 방문했으며 미들타운의 오렌지 리저널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역은 약 열흘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발진, 눈의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이나 성인들은 감염 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홍역은 장기적인 손상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영유아기 예방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홍역 환자의 90%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2018 미주 순회통일강연회에서 연사로 나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개성공단재단 이사장인 김진양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교수 등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우선 조건은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정인 교수는 북한의 체제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포스트 평창 올림픽 효과를 시사했습니다. 문 교수는 어떻게 하면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북미 대화 재개로 이끌며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라며 4월 한미 연합군사 훈련 전에 북미 회담이 재개된다면 긴장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지만 녹록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문제적 국가로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핵 문제, 인권, 민주주의 등 각 이슈의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 나가야지 복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은 이를 체제 전복의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단기간 해결되기 힘들고 한국과 미국, 중국 모두 인내심을 갖고 포스트 평창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와 개성공단재단 주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200명 이상의 한인들이 참석, 북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뉴욕지구 호남향후회가 주최하는 2018년 호남인의 밤 및 우리설 큰잔치가 지난 24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국악인 홍용옥 씨의 그윽하고 화려한 부채춤 공연과 함께 시작된 잔치마당에는 약 200여 명의 호남 출신 한인들과 한인 단체장, 지역 한인회 회장 등이 참석해 새해를 맞는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영우 호남 향후회장은 인사를 통해 그동안 대뉴욕지구 호남 향후회가 쌓아올린 많은 업적들을 더욱 발전시켜 고향의 발전은 물론 동포 상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또 고향의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임기 내에 장학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호남 향후회 손지용 초대 회장, 세계 한인 민주회의 뉴욕연합 이경아 대표 등 2명이 자랑스러운 호남인 상을 받았습니다. 2월 2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데이팅 웹사이트를 이용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5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데이팅 웹사이트를 이용해 연말인 12월 초부터 지난 1월 말까지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 3명 중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성들과 데이트를 희망했다가 강도를 당한 피해 남성 수는 6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1명의 피해자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인사회 유명 골프 코치가 미성년자 교습생을 상습 성추행 해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플레전튼 지역에서 골프 교습센터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 씨가 자신에게 골프 교습을 받아오던 15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12세 때부터 시작해 약 3년간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롱스의 고교생이 교내 총기 사건을 계획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브롱스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남학생은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자신을 괴롭힌 그부들을 총으로 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남학생은 이후 실제 온라인을 통해 총기 구매를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1일 긴급 체포된 이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체포 당시 방탄조끼를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 테러 위협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상태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레오니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머피 주지사의 이번 레오니아 방문 목적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의 고질적인 정체와 레오니아 타운이 시행 중인 혼잡 시간대 비거주자 통행 금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모든 공립학교에 안전요원이 추가 배치됩니다.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회의를 열고 타운 내 모든 학교에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긴급 예산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플로리다주의 고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퀸즈 지역의 모든 우체통이 절도 방지용 우체통으로 교체됩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22일 연방우정국이 퀸즈 지역의 모든 우체통을 절도 방지용 우체통으로 교체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우체통이 이미 벌써 절도 방지용 우체통으로 교체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조치로 퀸즈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우편물을 넣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150스트릿과 41 에비뉴 교차로에 정지 표지판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22일 니콜 가르시아 뉴욕시 교통부 퀸즈보로 커미셔너에게 서한을 보내 150스트릿과 41 에비뉴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곳에 스탑사인과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보낸 서한에서 먹자골목 내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 개선 방안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창우 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독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소식을 들었는데 근데 또 무서운 게 독감은 합병증이라면서요. 뭐 당뇨, 뭐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시니어 분들은 더더욱 더 유의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선생님께서 당뇨센터 디렉터시니까 이런 합병증이라든지 당뇨 관련 시니어들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뇨병에 관해서는 네. 이제 당뇨가 특히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은 네네. 이렇게 독감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그런 감염 상태가 있을 때 네. 몸의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뇨 조절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평소에 네. 조절을 잘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이 생기면 그 면역성이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프실 때 식사를 잘 못 하시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 구토증이나 설사도 생길 수 있고 그럴 때야말로 그 당이 너무 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또한 같이 이렇게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네네. 나는 뭐 심장 질환, 혈관 질환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당뇨 때문에 생기는 여러 뭐 신경 질환 그런 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독감이라든지 그런 감염 상태가 있을 때 좀 느낌이 더딜 수도 있어요. 아, 자기가 이렇게 네네. 심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빨리 그 뭐 의사를 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분이나 가족한테 빨리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두려운 거죠. 예,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컨디션이 안 좋으면 네. 무조건 누구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뭐 네. 빨리 의사한테 전화를 하든지 그런 게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혹시 한국 분들만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병원을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병원을 바로 가실 수 있게 좀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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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6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